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박은경입니다. 어르신, 만약 제가 오늘 어르신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인 뇌졸중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멸종시킬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암이나 다른 질병과는 다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명백하게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이미 세상에 존재합니다. 제 동료인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들께서 평생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멸종시킬 수 있는 비결 팁이 무엇인지 제 모든 경험을 걸고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뇌졸중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위험성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출혈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사망률은 약 5% 정도로 봅니다. 물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지만 적어도 생명을 잃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사망률은 기본이 40%에 달합니다. 10분이 쓰러지시면 4분이 돌아가신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리 근육은 어떻습니까?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단단하고 압력이 셉니다. 이 근육들이 혈관벽을 밖에서 꽉 붙잡아주기 때문에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혈관이 쉽게 터지지 못하도록 지지하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순두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뇌는 그냥 물입니다.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혈관벽을 지지해줄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질 만한 상황이 오면 뇌는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파열되어 버립니다. 근육과 달리 뇌는 한계가 없습니다. 물과 같은 뇌 조직과 그 안에 혈관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즉 뇌 전체가 피로 가득 찰 때까지 혈액은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가 터져도 순식간에 뇌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대한 혈종피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끔찍한 이유는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라는 점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죽습니다. 우리 몸은 이 연약한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뼈인 두개골로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세 겹의 막을 씌우고 심지어 뇌척수액이라는 물을 채워 뇌를 그 안에 둥둥 띄워놓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혈이 생겼을 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어르신들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상처가 곪고 아픈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할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은 혈액을 낯설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주고 혈장은 영양분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혈관벽이라는 뚝이 터지는 바람에 홍수처럼 혈액이 뇌 조직 안으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 특히 뇌세포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혈관 밖에 나오는 순간 강력한 신경 독성을 가진 독소로 변합니다. 이 독성 때문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혈장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혈장은 터졌구나 라고 인식하며 피를 멈추기 위해 혈전 피떡을 만듭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트롬빈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또다시 뇌세포에 강력한 독성을 줍니다. 세 번째 재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쏟아지면 우리 몸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즉각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출동시켜 그 피들을 마구 잡아먹게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백혈구는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릎이 까졌을 때 생기던 고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고름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균을 죽이기 위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우리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염증 과정이 뇌출혈일 때 뇌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쏟아져 나온 피를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잡아먹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멀쩡한 뇌세포까지 전부 파괴시켜버리는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액 자체가 뇌를 밀어내는 물리적인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며 우리 몸이 과잉 반응하는 염증 반응,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뇌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졌을 때 급성 충수염, 우리가 왜 즉시 개복 수술을 해야 할까요? 터진 고름이 복강 전체를 오염시키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배를 열고 터진 부위를 꿰매고 그 더러운 피와 고름을 깨끗한 식염수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부족한 피는 수혈해서 채웁니다. 터졌으니 메꾸고 씻어내고 채우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씻어내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뇌를 씻어내겠다고 하는 순간 순두부 같은 뇌가 전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뇌를 열고 혈액을 닦아내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뇌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한번 오염된 다음에는 뇌가 스스로 좋아지는 자정작용에 기대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장기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 씻어내는 치료를 뇌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뇌출혈이 무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뇌출혈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고 뇌 바깥쪽을 도는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에 달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 50대에도 급사를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출혈입니다. 그리고 이 지주막하 출혈의 85%는 뇌동맥류라는 것이 파열되어 생깁니다. 뇌동맥류는 큰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이 혈관 덩어리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몇 센티미터가 되는 거대한 동맥류를 가지고도 환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의 현대의학 기술로는 완벽하게 미리 발견이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 만약 40대를 넘어가셨다면 저는 MRA라는 것을 찍어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 MRI라고 말하는 것은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것이고 MRA는 뇌의 혈관만 찍는 검사입니다. 이 MRA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부풀어 오른 동맥류까지 전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면 혈관 조영수를 통해 그 풍선 안에 코일이라는 것을 넣어서 막아버리면 평생 터질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비법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 오셔서 가장 비싼 돈을 내고 검사를 받으시는데 물론 대학병원의 판독이 가장 정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단순히 나는 지금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수많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MRA 비용이 얼마입니? 둘째, MRI 장비가 몇 테슬라입니까? 여러분, 3테슬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3테슬라는 아주 높은 자기장으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MRI입니다. 만약 3테슬라 장비로 아주 저렴하게 찍을 수 있다면 당장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1.5 테슬라 역시 매우 우수한 MRI입니다. 간혹 오래된 중고 장비를 쓰시는 곳도 있으니
1.5 테슬라 이상의 MRI 장비를 저렴하게 찍을 수 있다면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은 꼭 찍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뇌출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얼굴인 뇌경색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멸종 가능한 병의 핵심입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빌드업 축적 끝에 생기는 병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건강하고 깨끗한 혈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벽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상처입니다. 바로 고혈압이 혈관벽을 때려서 틈새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둘째는 화학적인 상처입니다. 담배나 잘못된 식습관 고혈당, 이 독소처럼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이런 상처가 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필 그분이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압니다. 심지어 탄수화물 포도당을 통해서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탄수화물을 너무 열심히 많이 먹게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필요한 장기들이 이제 그만 달라고 거절을 해도 간은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갈 곳을 잃은 이 콜레스테롤들은 왕따처럼 혈액 속을 떠돌다가 마침 고혈압이나 담배 때문에 상처가 난 그 혈관벽 틈새로 가서 박히게 됩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이제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식세포가 이놈 잡아라 하면서 달려들어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잡아먹다가 배가 터져 죽고 또 다른 면역세포가 와서 또 잡아먹고 백혈구가 몰려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실체이며 전형적인 만성염증입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길게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 즉 죽종이라는 종기가 생깁니다. 암처럼 점점 자라나서 혈관을 서서히 막아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종기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흐물흐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혈압이 빵하고 오르는 순간 이 종기가 안쪽에서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안으로 넘쳐나겠죠. 이때 우리 몸의 혈소판이 그것을 보고 출혈이다, 뚝이 터졌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을 막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혈전 피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동맥경화가 이 착각으로 인해 단 30분 만에 혈전 때문에 혈관이 꽉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의 시작, 동맥경화조차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이 당뇨이고 애초에 생기게 상처를 내는 것이 고혈압과 담배이며 그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위험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으면 동맥경화는 훨씬 더 빨리 자라납니다. 나는 이 요인들이 있으니 온몸의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동맥경화 상태를 가장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은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자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봤을 때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이 정도일 것입니다. 라고 추정하는 건강검진의 지표입니다. 만약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다면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위험 요인만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는 아직 안 왔는가? 둘째, 동맥경화까지 왔는가? 만약 두 번째 단계라면 본인은 뇌졸중 전 첸 단계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필사적으로 건강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미 뇌경색이 한 번 생겼는가? 그때는 몸 전체에 터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우글우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인에 의해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다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전에는 엄청난 빌드업 축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빌드업을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생활하세요 라는 한마디는 사실 어르신들이 이미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첫째, 잘 먹어라.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체중 관리해라. 찌지도 말고 너무 빠지지도 마라. 셋째, 활동해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과격한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을 해라. 힘들면 나눠서라도 해라. 넷째,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1년에 한 번만 재봐라. 만약 수치가 높다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지 봐라. 다섯째, 담배 피면 당장 끊어라. 여섯째, 술은 절주를 해라. 일곱째, 잘 자라. 여덟째, 혈압계는 장난감처럼 하나 사서 평생 어르신 스스로 아무 때나 혈압을 관리해라.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이 병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그 혈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어르신들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